여러분 안녕하세요. 221강입니다. 전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세배 심기, 세배 수확하는 세배 농지 활용 방법이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나 전 세계 농업이 이제 비료에 의해서 다수학 생산하는 쪽으로는 아니면 이제 시살 방법 아니면 뭐 계절을 바꾸는 그런 방법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은 엄청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농지 활용에 대해서는 그다지 이제 그렇게 뭐랄까요, 연구된 것도 없고 그렇게 또 획기적인 그런 대안적인 기술도 안 나와 있습니다. 뭐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 같은 뭐 농지가 없는 아니면 농지에서 뭐 계절을 바꾸는 그런 쪽으로 이제 시설적이죠 하는 건데요. 근데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튜브를 이제 우연하게 보게 됐는데 보니까 한 인공팜 만드는데 1,000평 하는데 한 15억 든다더라고요. 농지 가격 빼고요. 참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도시농이라든가 자금농 같은 소농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도 있다. 연차 혼작 대비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실전적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작물 재배 방법 이제 상대적 비교인데요. 보통 전면경운 아니면 무경운에서 혼작 재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무경운 연차 혼작 재배, 혼작 재배와 연차 혼작 재배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연차 혼작 재배인데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면경이나 아니면 무경운에서 혼작 재배 여러 작물을 같이 심는 거죠. 아니면 이제 심고 나서 다른 작물 심는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면 이제 다 수확 끝내고 또 심기 하죠. 반복되는 거죠. 이제 전문경 같은 게 수확하고 밑거름 같은 거 웃거름하고 이제 밭갈이 하고 해서 심기 하는 그래서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거거든요. 근데 무경운의 연차 혼작점이 뭡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붉은 이제 상추 같은 거 보면 거의 수확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쌈채소, 배추형의 쌈채소 같은 경우 이제 수확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심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틈새가 있으면 심고 수확하고 키우고 이것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연차 혼작재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하는 작물, 자라는 작물, 키우는 작물이죠. 그 다음에 심는 작물이 있는 그래서 연속적이라는 게 연차 혼작재배다. 이게 아마 그 일반 혼작재배와 아니면 교작재배 뭐 그런 것들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비용과 낮은 농지 활용이죠. 우리가 비료에서 뭐 농지 활용에 대해서 크게 그 뭐랄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뭐냐 초저비용이면서 2, 3배 뭐 이거는 뭐냐면 농부의 아니면 역량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두세 배 농지 활용이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뭐랄까요 실험적인 농사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정착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벌써 이 농사를 한 지가 20여 년 됐으니까요. 제가 이거를 발견한 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사진입니다. 제가 농장 할 때인데 일본에서 자연농하고 유기농 친환경 하시는 일본의 우리나라 농협이죠. 거기에 그 유통 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선전지 견학을 왔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인솔하신 분이 이제 자연농업협회의 조항기 선생님이었거든요. 저희 농장에서 하루 이제 교육 해달라 해서 제가 교육하고 이제 식사도 체험 식사도 뭐 8,000원짜리 코스가 있고 3만원짜리 코스가 있고 5만원짜리 코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3만원짜리 코스를 원했고 교육하면서 여기서 이제 그런 그 작물들을 따가지고 먹어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고유한 맛을 내고 있다. 뭐 상추라든가 치커리 같은 것들이 보면 이제 배추 같은 게 고유한 맛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제 엄청난 내공들이 있는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수확 끝나는 작물, 키우는 작물, 또 심는 작물이 있다라는 거 같이 계속 이어진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성을 보고 이 방법을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계속 이제 제가 창업 교육하고 하면서 이제 보급시켰는데 근데
용어에 대해서는 이제 보급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연차 혼작재배라는 용어를 쓰고 하면 이 방법이 어떻게 보면 도시농이나 소농 같은 경우는 이 방법으로 가야지 않나 하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자, 연차 혼작재배라는 건 뭐냐면 무교원 농지에서 한 곳에서 두 가지 이상 작물을 연속적으로 키우는 방법. 도통 혼작재배가 두 가지 이상 같이 키우는 방법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연차 혼작재배 다시 한번 봅니다만 여기에 거의 수확 끝난 이제 상추, 그 다음에 이제 쌈배추죠. 쌈배추가 이제 수확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치커리라든가 또 상추가 또 심어져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틈새가 있으면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있다 그러면 시기라 그러면 계속 심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확을 계속 연주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면적에서 일반의 그 뭐랄까요? 이런 쌈채를 생산하는 게 두세 배 농지 활용이다. 바로 그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농사 한다 하신 분들이 이걸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이제 뭐랄까요? 여러분한테 공개해는 연차 혼작 재배 이유는요. 아까도 있습니다. 세배 농지 활용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세배 심기, 세배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같은 농지. 우리나라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1억 농지에서 텃밭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보통이죠. 저도 이제 여기 농사 짓는 게 몇백만 원짜리 농지에서 농사 짓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생산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거든요. 비료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체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토양과 작물 자생이 높인다. 그럼 작물 자생이 뭡니까? 작물의 뿌리가 많아야 되겠죠. 그게 작물 자생이고 토양의 자생력도 뭡니까? 토양 속에 유기물을 많이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멀칭한다 해서 그 토양 자생이 그건 일부분이라 한 견해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20-30%다. 실질적으로 뭐냐? 토양 속에 뿌리, 유기물이라고 하는 뿌리가 유기물이 되니까 이거를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많은 토양 속에 많은 유기물, 그러다 이제 미생물 많이 생기겠죠.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 병해충을 줄이는 풀발생을 줄이는 그루말린,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뿌리에 기생한 궁유균을 내놓는 그루말린 일종 그 중에서 근권 미생물이죠. 그 안에에 진균이라는 종류가 내놓고 있는 그루말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요 2년 3년마다 이제 돼가면 이제 2배 이상 3배까지 이제 증가한다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과학적 증명돼 있으니까. 그래서 뿌리에 기생한 궁유균이 내놓는 그루말린 효과, 그 다음에 경제성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작은 농지에서 연중 생산, 연중 공급하는 제일 유리하다는 방법, 그래서 초저비용 농업에 제일 근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방법은요. 제일 뭐냐면 무교원에서 유기물 멀칭은 제일 이상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2-3년의 작물 재배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그해 하는 것보다는 2-3년 정도 작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작물 파종할 때, 자, 우리가 봄 작물 하면 가을에 또 심을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조금 제식거리를 넓게 잡는 거죠. 그래서 첫 해는 그렇게 시작하면서 다음에 되면 계속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앞서 이제 계속 소개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확되는 작물, 잘 키우는 작물, 자라는 작물이죠. 새로 심는 작물이 어울려지게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로만 해가지고 유기물 넣는 걸로만 해가지고 이제 그 양분 자생적으로 생산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는 뭐냐, 농지에서 이런 양분을 자생적으로 생산하는 걸 의존하지만 모자랐을 때는 덧걸음을 써라. 밑거름과 덧걸음은 밑거름과 웃거름은 절대적인 저는 의견을 반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토양용 비료는 웃거름으로 괜찮겠죠. 밑거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물용 비료 썼을 때는 덧걸음으로 가는 게 제일 맞다 하는 게 앞서 제가 작물용 비료와 토양용 비료 차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효성적인 효과를 빨리 키워야 한다 생각했을 때는 작물용 비료 써야겠죠. 그때는 덧걸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보고 이제 말씀드리면요. 실전적인 기술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저 1항에 보시면은 이제 그 큰 게 뭐냐면 저게 브로콜리가 아니라 컬리플라워거든요. 컬리플라워가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뒤쪽에 보면 이제 양파와 마늘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이제
대나무 꽂아 있고 흰줄 쳐는 게 바로 뭐냐면 꽃을 심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월달 5월 초라는 거거든요. 5월 초인데 정리가 전 작물 컬리플라워가 수확 전이고 수확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확 중이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초니까 5월 말에 6월 달에 수확하는 양파와 그 다음에 마늘이 있고요. 근데 5월 초 되니까 또 고추를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적으로 이제 그 전면경에서 모두 수확하고 나서 이제 새로 심어야 되고, 특히나 또 무경원에서 혼작재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수확 끝낸 다음에 한대요. 그러나 연차 혼작재배가 바로 이 방법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실전적 기술이 뭐냐면 한번 본다 해서 되지는 않더라고. 제가 이제 창업교육을 하고 하면서 10몇 년 동안 이제 보급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도는 많이 합니다만은 용어가 없다 보니까 확산은 안 되고 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용어를 가지고 이걸 확산하게 되면 되게 뭐랄까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갖고 된, 여기 보시면 또 양배추가 뭡니까 전년도 가을에 9월 달쯤에 심어져 가지고 다음에 뭐냐 6월 7월 8에 수확되거든요. 그럼 이제 수확 다 끝나서 작물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보통적으로. 그런데 양배추가 있을 때 바로 보시면 이제 대나무 꽂아 있어서 여기 고추 심었고요. 그 다음에 양파 자라는 곳에 그 사이에 보면 또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자리에 또 옥수수 심었지 않습니까? 또 양배추 사이에 또 옥수수 심어져 있고요. 뭐 여기 사진은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연차 혼작재배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시농이라든가 소농에는 이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차 혼작재배가 필요한 것은요, 작은 규모의 도시농 자금농 같은 경우는 절대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뭐 이 방법이 이상적이지 않는 저희 의견인데요. 그리고 생태적인 농업, 그 다음에 뭐냐 초저비용 지향하고 있는 이제 자연농이나 화학농이나 유기농 따지지 않고요 해야겠죠. 왜냐 그러면 이 방법이 제일 좋으니까요. 그래서 초저비용을 지향한다 그러면 지금 농자재가 하고 농업비용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노동력을 또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연정 생산이 공급 필요한 치유농, 뭐 체험농이라든가 아니면 휴양농, 체류농 같은 거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 유통농 같은 거는 이제 연정 생산 공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방법이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농지에서 큰 데서 연중 생산, 연중 공급보다는요 작은 면적에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입니다. 제가 농가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써보면 어떤 농가는요 3,000평 하다가 반으로 줄였더라고요. 왜 줄였냐 그러니까 선생님 작물 재배 방법을 몰랐을 때 했습니다만 줄이는 게 노동력도 줄이고 이게 저 효율적이더라. 이게 제가 이제 많은 농가에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실증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에 가는 분들은 이쪽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보시면 작물 자라는데 보면 우리 여기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이제 이쪽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지도하면서 뭐 어린이집이니까 텃밭인데 운영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제 씨앗을 직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있을 때 무경운의 유기물 멀칭이니까 위에다가 씨앗을 직파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유기물 사이에 이제 씨앗이 떨어지면서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종을 땅을 파서 심는 아니면 씨앗을 땅을 파서 심는 부분 경우도 가능하지만 완전한 직파, 완전한 무경운 농사죠. 5그룹에 그걸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차 혼작재배 이런 장점이 있다. 지금 뿌리는 건 뭐냐면 이제 열무거든요. 얼갈이 하고요. 이거는 같은 경우는 한 보름 이상 돼 가면 이제 보름 지나면 수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두 달이면 수확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 혼작 재배의 큰 장점인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소농의 경쟁력 높이는 방법으로요. 연차 혼작 재배 기술에다가 앞서드리겠습니다. 비료 활용 기술, 다수학 기술이죠. 이걸 합쳤을 때 시너지 효과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높아진다. 그러니까 비료 활용을 등한시한 것보다는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게 낫다 않나 싶습니다. 작물용 비료와 토양용 비료를 적절히 쓰면 좋겠죠. 아까도 있습니다. 토양에서 자생적으로 양분을 생산해서 작물을 키우면서 양분이 부족했을 때는 어떤 때는 뭔가 토양용 비료 써야겠죠. 그거는 뭐냐면 효과가 늦으니까요. 그래서 작물용 비료에서 덧걸음 썼을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연차 혼작 재배 기술과 비료 활용 다수학 기술을 접목해서 그런 다음에 어떨까요? 안정적 연중 생산, 연중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농지를 새벽 활용하는 생산성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뭐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떻게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여러분 또 한번 현장에서 올 봄부터라도 한번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